있는데 오늘 여기는 또 2시간도 아니고 20분 안에 풀려고 하니까 제일 어려운 과제를 제가 태어나서 신고합니다. 뭐 인류의 역사도 100번을 했더니 10번으로, 10번을 했더니 한 권으로, 한 권을 했더니 한 줄로 줄여라. 이런 왕의 요청에서 왕에게 답을 줬답니다. 사람의 역사는 태어나서 살다 죽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화두의 핵심은 결론적으로 한 줄로 하자면 실력주의 사회가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의 뿌리다. 그러니까 보통 능력주의라고 얘기하는데 메리토크래시 때 메리스는 어빌리티가 아니라 개인이 자기 어빌리티를 가지고서 이뤄본 결심 이런 의미에서 타고난 능력과 혼돈이 되어서 실력주의라는 표현으로 써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력의 결심이라는 책을 20분 동안에 소개하는 편으로 하겠습니다. 책을 우선 이사장님께 선물을 하겠습니다. 먼저 뭐 이런 거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미래에서 온 편지, 이건 국회 미래교육연구원에서 한 건데 미래를 희망적으로 그리지 않고 너무 암울하게 이제 개인과 개인의 전투상, 투쟁 상황의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이렇게 되거나 이제 미래관의 상황이고요.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렇게 문제가 될 거다. 가지고 결국 우리가 필요한 것은 공동체 사회랑 사회적 합의체가 필요하다. 극단적 불평등 신계급 사회가 위험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런 상황들 속에서 이걸 넘어서기 위해서 여기 국회가 제시한 것이 파트너된 개인의 집합적인 대중을 넘어 각자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면서 타인과 연대해 주도적으로 사회 변화를 이끌어가는 사회. 이게 가장 최근에 저에게 전달된 이메일입니다. 근데 제 책은 실은 이런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간이 길다면 여러분하고 해보려고 멘티닷컴도 준비하는데 아마 시간은 없는 것 같아서 시간이 여러분이 지금 멘티닷컴에 들어가서 코드번호 804531을 넣으면 실력의 배신, 이것이 궁금한데 질문을 올릴 수 있는데 올리면 여기서 공유할 수 있고 바로 올려주는데 20분이면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공정성과 내성, 우리는 지금 결국 뇌가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약물을 통해서 뇌가 뭐든지 받아들이게 해놓으면 공정성이 사라지겠죠. 아무튼 뇌는 불공정하다고 느끼면 이 부분이 이제 활성화되고 하는 부분인데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언제 공정하다고 느끼면서 가느냐, 어떨 때 불공정을 참는가 봤더니 운이 좌우하면 참아요.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물론 운이 좌우한다고 해서 무작위로 다 참아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 합의가 있을 때 로또, 아파트 청약, 그 다음에 요새 공사 공개 입장 다 모릅니다. 근데 또 하나는 부설초등학교 추천 입학을 해요. 왜냐하면 뭐 다른 기준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경쟁이 제한 상황 속에서. 뭐 외국에서 비판하는데 그럼 뭐하고 뽑을 거예요? 애들을 뭐 시험 보나요? 그래서 결국은 이길 밖에 없어요. 이럴 때는 참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호프만의 키움통첩 게임에서는 봤더니 실력을 기준으로 하는 사람들이 불공정을 좀 참습니다. 그냥 하라고 했더니 5대5로 나누었는데 5분 동안 시험 보고 나서 이긴 사람한 성적 좋은 사람한테 네가 배분을 해라 했더니 지가 한 70 갖고 그 성적 나쁜 사람한테 30 줘도 30 받은 사람이 참아요. 왜냐면 내가 너보다 공부 못하니까. 이게 이제 그 내용이고요. 여기 하나 얘기하진 않았지만 또 하나는 여기에서 사회적으로 합의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분도 불공정한 대응에 대해서 참아줍니다. 실력주의 사회에 대한 신화와 그림자에서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우리가 실력주의 사회에 대해서 좋은 사회로 착각하고 있는데 전혀 그러하지 않다. 실력주의 사회를 왜 우리 사회는 좋은 사회라고 믿었는가 봤더니 실력의 결과가, 그러니까 실력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의 노력으로 좌우된다고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력이 공정하다고 믿었는데 제가 실력 공시를 통해서 실은 상위 10%가 되려면 노력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이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만으로는 누가 믿는가 하면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 믿는 게 아니고요. 타고난 능력과 타고난 집념을 가진 사람들이 노력만으로는 믿습니다. 아이러니죠. 그래서 엑스페이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실력주의 사회의 결과로 많은 그림자가 나타나는데 그 어려움이 바로 사회의 빈부격차 심화, 교육 전쟁 심화, 갈등 심화, 뭐 이런 모든 것들을 개입 전쟁 심화 이런 것들, 사교육이 중요한 것도 실력주의 사회가 만들어 놓은 그림자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실력주의 사회 시스템을 바꾸지 않고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대입 경쟁 완화시킬 수 없습니다. 서울대 가고 싶은 애들 1000명, 서울대
입학정원 100명. 그러면 대입을 어떻게 바꿔야 경쟁이 없어지겠어요? 경쟁은 10대 그대로 존재합니다. 줄넘기만 갖고 뽑아도 경쟁은 없을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대입제도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계속 대입제도를 바꾼데 불가능하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저는 이제 신실력주의 사회와 교육 새 패러다임에서는 그렇다면 어떤 사회를 만들어야 할 건가? 원래는 실력주의 사회 타도를 주장했는데 실력주의 사회 타도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대한민국만 실력주의 사회를 타도해놓고 나면 요새 미국에서 별 말도 안 되는 불합리한 요청을 우리에게 해와도 우리가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참아야 합니다. 전혀 할 수 없어요. 세계는 세계화 시대 이후로 극한 경쟁으로 가고 있습니다. 실력주의 사회라는 말 앞에 뭐가 생략되어 있냐면요. 무한 경쟁, 승자 독식의 실력주의 사회. 근데 그것은 대한민국 내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런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실력주의를 깰 수가 없어요. 실력주의는 이 자본주의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엄청난 에너지원입니다. 이 에너지원을 빼버리면 우리 사회는 앞으로 나아갈 추동력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엄청난 에너지원이 원자력과 같아서 잘못 다스리면 사회를 불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 하듯이 잘 다스려서 이게 우리 사회를 앞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력주의 요소를 제거해버리면 소위 말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서구형 복지국가인데 서구형 복지국가에서 나타나는 근로의욕 30%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본주의 국가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국민 각자 하나하나가 최선을 다해서 최대의 재화를 생산하도록 하되 그러나 그 분배에 있어서 조금은 더 공평하게 나아가는 정도이지 이것을 노력은 노력대로 하고 분배는 필요에 의해서한다는 사회주의 노선을 택할 때 사람들은 노력할 여유를 상실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게 신실력주의 사회인가까지를 제 책에서 얘기하고 그럴 때 사회 시스템도 개편을 하지만 사회 시스템만 개편해서는 안 되고 교육을 통해서 개편해줘야 된다. 그래서 교육이 그럼 할 수 있는 것은 뭔가까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회와 관련해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사회는 근로의욕 고치형 복지국가를 경제적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물론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사회 제방 부분에 있어서 각각 얘기하는데 이제 그 부분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때 교육이 해야 될 것은 뭔가 있을 테니까 우리 사회 가장 큰 문제는 상위 10%가 되는 사람들이 과거 세습 사회에서는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있었어요. 즉 내가 운으로 우연히 백작의 아들이 돼서 재산도 많고 백작이 된다. 그러니까 사회에 대한 구체의식으로 전쟁이 나면 가장 먼저 가서 국가를 지키고 했는데 지금은 내가 실력으로 노력한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희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들에게 신실력주의 사회에 적합한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제공할 것인가. 그 논리로 만들어 놓은 것이 실력의 공식이고 성공의 공식입니다. 그래서 이 공식에서는 해봤더니 상위 10%가 되기 위해서는 너의 노력만 갖고 되는 것은 아니더라. 이 부분을 명확히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에서는 이제 제가 지난번에 MBC 생방송 토론을 봤는데 교육 문제를 계속 토론하다 어떠한 경우에도 결국 입시제도는 현재 제도가 해결이 안 된다 그랬더니 그런데 그 사람들이 드디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해서 신실력주의사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패널들이 변호사, 의사 이런 사람들 신실력주의사 그래서 제가 경제적으로 너의 노력이 차지하는 비율은 30%이고 70%는 타고난 운과 부모, 능력, 집력 이런 것들이 좌우하기 때문에 그건 사회로 환원해야 된다. 즉 70% 정도는 유럽 서구가처럼 복지국에서 세금으로 내야 된다. 그랬더니 그 패널들이 그냥 지금처럼 삽시다. 그러니까 이미 상위 10% 된 사람들은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미래 부자를 바꾸자. 즉 현재 교실에 앉아있는 아이들은 자기는 30%가 아니에요. 부모일지는 모르지만 이 아이들에게 왜 네가 우연히 운이 좋아서 그 자리에 갔을 때 나무해야 되는가를 어려서부터 열심히 교육시키면 그가 나중에 그 자리에 갔을 때 아 내가 세금 혜택을 받는 사람보다 세금을 내는 사람이 되어서 행복하구나. 그리고 나눌 때 고통스럽지 않게 나눌 거다. 이런 의미로 시스템을 만들어놨어요. 근데 실제로 지금 벌써 작동하고 있습니다. 광주에 있는 정형외과 의사가 저희가 전화를 해가지고 당신 덕분에 5월을 행복하게 맞이하겠다. 이건 뭐냐 했더니 과거에는 초등학교 때부터 선생님이 하나님들 정말 부모 말씀 듣고 열심히 공부했고 대학에서도 죽어도 공부만 했고 정형외과 열어서 아침 7시부터 밤 8시까지 토요일까지 일을 가지고 돈을 벌었는데 5월만 되면 국가가 다 떼앗아요.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대한민국 탈출하고 싶었는데 이걸 봤더니 내 노력의 결실이 아니고 내가 부모 잘 만났고 머리도 좋았고 진명도 불어나고 운도 따랐고 이걸 알걸 알게 된다. 그래서 이게 내가 착각이야.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큰 돈을 벌 수 있었는데 그러한 뭔가 모든 것을 결실하고 따라서 내가 세금을 낼 수 있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이 생의 행복이구나. 세금 혜택 받는 것보다는 훨씬 내가 지금 행복하다. 그랬더니 5월이 행복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벌써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제 그래서 다음 스테이지를 위한 교육 정책, 대입제도까지 제가 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력의 개념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실력 측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는 실력주의 사회와 한 줄 세우기는 한데 여러 줄 세우기를 해야 된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실력주의 사회는 기본적으로 한 줄 세우기를 하지 않으면 엄청난 혼란에 빠지고 있고 현재 개입제도에서 그런 혼란에 빠져 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줄 세우기, 한 줄 세우기 개념을 잘못 잡고 있고요. 또 별도의 줄 세우기도 여러 줄 세우기라고 착각하고 있어서 별도의 줄 세우기라는 경우는 사회적 약자는 따로 줄을 세우게 하는 것. 그래서 그건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제 책에서는 왜 실력주의 사회는 결국 한 줄 세우기가 되어야 되는가요?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줄 세우기는 뭐가 한 줄 세우기냐면요. 여러분 화장실 갔을 때 화장실 입구에 줄을 서면 한 줄 세우기예요. 여러 줄 세우기는 뭐가 여러 줄 세우기냐면요. 화장실 입구가 아니라 각 화장실 문간마다 가서 줄 서는 거예요. 내가 정말 급해가지고 줄을 섰는데 하필 내 칸에 들어있는 사람이 변비어가지고 안 나와요. 내 팬을 막 계속 바뀌어서 막 열받고 막 미치겠잖아요. 이게 여러 줄 세우기. 여러 줄 세우기는 정말 많은 부분이 요소가 작용합니다. 화장실 밖에가 줄 서면 정확하게 온 순서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사회는 지금 화장실 바로 문 앞에다 아니라 각 칸 앞에다 줄을 세우면 여러 줄 세우기 결과 부모의 배경이 크게 작용합니다. 또 문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구체적으로 안에 들어간다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실력의 개념도 설명하고요. 동물 경주 비유 다시 보기도 원숭이하고 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해놨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비유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제가 이걸 공격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런 착각 속에서 어떤 오류를 범하고 있는지 제 책에 들어가서 보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그러고요. 이 마이클 영이 했던 이야기를 토대로해가지고 얘기를 쭉 하고 있고요. 노력 맞는 놈과 무용론. 그래서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 AX, BY인데 X는 타고난 재능, Y는 노력, A는 재능 가중치, B는 노력 가중치.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한게 누가 노력 맞는 놈을 선호할까 봤더니 결국은 노력을 열심히 한 사람이 아니라 타고난 사람들이 노력 맞는 놈을 선호한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력 공식에 보면 능력에다가 곱하기 개인의 노력 플러스 개인 외적 요인, 학교 교육 플러스 비실력적 요인, 부모 플러스 운 플러스 가니까 이런 것들이 다 작용해서 실력이 만들어진다. 우리는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을 착각하고 있어서 서울 국제고등학교 학생들에 가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노력으로 온 건 맞다. 그러나 정말 공부 못하는데 막내딸도 여러분만큼의 노력은 다릅니다. 대한민국이 여러분만큼 노력하지 않는 고등학생이 거의 없다. 따라서 너희들이 나중에 사회 10도가 됐을 때 타고난 머리와 진정과 부모 잘 만나는 것들 모두 아울러서 생각하면서 사회의 리더로서 많은 실천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성공 공식도 보면은 이 성공이라고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살 수 있는 걸 성공으로 개념적인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력 플러스 개인의 특성, 타고난 특성과 실용 지식, 기타 배경이 작용하더라. 이것을 여러 가지 예시를 통해서 책에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식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뭐냐면 성공 또한 실력만 갖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거기에 부모 배경이 다시 작용을 합니다. 이제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부모가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실력주의 사회는 실력주의 사회 안에 실력주의를 부정하는 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력에 의해서 내가 사회적 지위와 재화를 획득하잖아요. 그러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내가 죽으면 그걸 전부 다 사회가 빼앗아가는 게 아니라 자녀에게 대물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력주의 사회 다음 세대부터는 당연하게 실력주의 사회는 깨지는 거예요. 실력주의는 개념 자체 안에 속에가 실력주의를 부정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걸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래서 이혼 소송 해가지고 했던 얘기도 있는데요. 이건 지나가겠습니다. 되게 재밌는 사례입니다. 이혼 소송 하는데 남편이 부인은 노력해가지고 돈 벌었다고 그러고 남편은 운으로 벌었다고 해가지고 소송을 했어요. 왜냐하면 운으로 번 건 지가 가져도 되고 노력으로 벌었으면 부인하고 50%씩 반띵해야 돼요. 그래서 재판 결과 운으로 벌었다. 그래가지고 반띵 안 해도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학벌에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외국의 개념을 자꾸 들어오는 경향이 있는데요. 외국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사회 속에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하고 맥락이 다른 개념을 우리한테 들어와서 적용하려고 하면 도대체 이게 잘 적용이 안 돼요. 미국은 대입 제도 자체가 우리하고 완전히 달라요. 이번에 그 부자들 뭐 대구멍 사건이 유명하잖아요. 미국은 근데 대구멍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비문이에요. 앞문, 뒷문, 개구멍. 뒷문이 더 넓은 경우도 있어요. 하버드 신입생 중에 실력이 아니라 부모 배경으로 들어온 애들이 더 많을 때도 있다니까요. 자료에 따르면. 그런 사회에서 개구멍으로 들어갔다고 비판하기 어렵잖아요. 거기서는 부시 대통령 아들 부시는 공부 지지를 못했어요. 그래도 예일대학도 가고 예일대학 다니면서 공부 하나도 안 해가지고 학점이 완전히 F에 가깝지만 그래도 또 하버드 법대 또 가요. 이건 뭐예요? 하버드 경영대학. 이게 말이 안 되는 사회인데 우리나라에는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미국은 학력, 크리덴셜리즘이라고 했을 때 우리 사회에서 미국의 개념을 가서 학벌 개념을 썼는데 학벌의 반대말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떠요? 실력이 뜨잖아요. 거기는 그 말이 적용이 되지만 한국은 학벌의 반대말이 실력이냐? 아니에요. 학벌의 개념을 잘못 적용하고 있는 결과 우리는 그러면 학벌을 타파하면 완벽한 실력주의 사회가 될 걸로 착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반대더라. 실력주의 사회의 그림자로 대한민국의 학벌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실력주의를 타파해야 학벌이 타파가 된다. 왜? 가장 그 사회에서 좋은 역량이라고 생각하는 걸 기준으로 대학 기준을 만들어서 뽑아가지고 좋은 대학에서 길러가지고 근데 걔네들이 실력이 없기를 바라는 건 대학이 잘못 뽑았거나 대학이 엉터리거나 둘 중 하나예요. 왜냐하면 공부 배경이 직접 작용하는 것은 끝까지 맡고 있으니까 그래도 작용이 그런 문제를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를 졸업한 아이들이 사회의 실력을 기준으로 뽑아놓으면 행시 40에 15일 때 서울대라고 가점 안 줘요. 블라인드로 뽑았어요. 뽑아놓고 봤더니 걔네들이 40% 연고대까지 합치면 60, 70%가 돼서 걔네들 우리 사회 학벌은 뭐냐면 실력의 결과로 특정 대학 졸업생이 70%를 점해버리는 거예요. 파벌로스의 학벌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파벌로스의 학벌의 개념을 서구에는 없는 개념이다 보니까 크리덴셜리즘, 이 서구의 학력주의 개념을 가져와서 실력과 비례된 학벌 그래가지고 이 학벌을 타파하면 실력주의 사회가 될 거고 그러면 보다 공정하고 아름답고 좋은 사회가 될 거라는 착각으로 학벌을 타파하려고 노력하는 결과 뭐가 됐어요? 신세습 사회가 됐어요. 과거에는 검찰청장의 아들이 사시에 떨어져가지고 제 검사 후배가 옛날 그러더라고요. 검찰청장 아들 가서 제가 봐야 돼. 너 최근에 합격해서 왔으니까 우리 아들 봐야 돼. 그래도 떨어졌대요. 근데 나중에 사법 법학 전문대학원이 생겨가지고 거기에 보낼 수 있고 거기는 쉬워요. 그래서 검찰청장 아들이 예를 들면 법학 전문대학원에 가가지고 그 다음에 누가 좋은 로펌에 가고 누가 좋은 직업에 가요? 부모가 법조인이 그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신세습 사회.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 외국의 개념들을 계속 잘못 적용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학벌 타파를 위한 다른 정책의 방향은 이 학벌의 철폐법이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뭐냐면 아예 뭐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이 아니라 블라인드가 아니라 파벌로스의 학벌을 없애는 방법은 뭔가 실력을 부정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일정 기준에만 도달한다면 합격할 수 있잖아요. 그걸 가서 일할 수 있어요. 요새 너무 과도한 기준을 요구하니까 공사 정말 뛰어난 애들 뽑아놨는데 가면 결국 뭐 하나 봤더니 복사하고 뭐 차심으로 뭐 애들 미치려고 그래요. 월급 많이 줘서. 그래서 뽑을 때 아예 일정 기준에 부합하다면 누구나 시험 볼 수 있도록 하는데 그때 이제 하나는 이게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뭐가 있냐면요. 대학교 교수를 뽑을 때는 한 학과 교수가 한 대학 출신자의 50%를 넘을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남대 최근에 교육학과 교수 뽑는데 가로로 교육학 서울대 교육학과 제외 떴어요. 그러니까 서울대 교육학과 나오면 손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장한 게 서울대, 연대, 고대 막 이런 게 문제가 되니까 한 대학 출신자가 어떤 신규 채용에서 10%를 넘지 않아야 파벌이 형성이 안 돼요. 그래서 아예 법을 만들 때 어떤 신규 채용이든 한 대학 출신자가 10%를 넘을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을 해놓으면 이제 서울대 가면 손해죠. 그러니까요. 물론 이제 갑자기 적용하면 안 되고 5, 6년 유예 기간을 두고 아니 그 비율을 조금씩 맞춰가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보완책을 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블라인드 채용의 가능성과 한계, 블라인드 채용해도 왜 효과가 없을 것인가, 그다음에 블라인드 채용이 오히려 실력이 아니라 운으로 이제 가고 있는, 오히려 아니면 애들 목소리 성형까지. 제 목소리 좀 괜찮죠? 타고난 거지. 제가
근데 요새 목소리 성인 시대예요. 얼굴 성인이죠. 왜냐면 블라인드 제공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신실력주의 사회 모형에서는 아까 말했던 그 기준이죠. 교육개혁 새 패러다임 탐색을 던져야 될 바른 질문, 교육개혁 새 패러다임인데 교육개혁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왜 그렇게 개혁을 해도 문제는 갈수록 악화되느냐. 해도 악화되잖아요. 뭐 사교육비 잡는다고 해서 해결됐어요? 할수록 사교육비 심각해져요. 그것은 우리가 실력주의 사회가 좋은 사회라고 착각하고 실력을 기준으로 하면 이게 없어질 거라고 완전히 진단을 잘못한 거예요. 진단. 그래서 제대로 된 진단은 실력주의 사회는 결코 좋은 사회가 아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신실력주의 사회를 만들자. 그리고 학교에서 기반을 때 이 신실력주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아이들 교육시키자. 뭐 이런 개념들을 여기에 담고서 얘기를 하는데요. 신실력주의 사회 모형. 그래서 신실력주의 사회는 개인과 사회의 행복도를 증진시키는 사회.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안에 수정된 공동체주의, 신실력주의 사회 민주주의, 경제체제, 그다음 행복한 신실력주의를 위한 교육까지를 얘기해서 던져야 될 질문으로 교육 관련 문제는 왜 악화되는가? 신실력주의 사회 분야는 정책 방향은 실력주의 구현은 타당한가? 우리가 보통 지금까지 학벌 타파를 통한 능력주의 사회 구현, 박근혜 정부도 그랬고 현 정부도 그래요. 아까 정의사회 구현은 어느 사회가 가장 누가 제일 먼저 그런 줄 아세요? 전두환이가 정의사회 구현이 빛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교실에 그 불이 조용히면 제일 떠든 놈들이 많은 놈이거든요. 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정의사회 구현하는 걸 정의롭지 않다는 것과 요새 와서 공정되는 공정하지 않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래사회를 위한 교육계획 방향, 저출산세 교육계획 방향, 교육선택을 위한 근본 방향 뭐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창의적 인재 대입정책, 아이들의 행복한 교육하는데 시간이 이제 다 됐죠. 한 말씀만 드리면 창의인재 육성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착각, 아이들을 놀고 쉬고 자고 편하게 해주면 창의적인 인재가 될 거라는 것은 창의력 전문가도 다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주장하는 착각입니다. 놀고 자고 쉬면 돌대가리가 창의력은 끝없는 자기와의 싸움 속에서 잠시 쉴 때 나타난 거지. 국화꽃이 가을에 설이 내릴 때 핀 거지. 설이 쬐어져서 국화꽃이 핀 게 아닌데 우리는 서리와 국화꽃의 관계를 잘 모릅니다. 그다음 두 번째 대입정책은 제가 는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 공부 안 하면 행복하겠냐. 지금 행복한지 모르지만 이제 우리 사회의 미래는 아무래도 거야. 이번에 우리가 핀란드에 대한 착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국제 세미나 할 때 핀란드, 우리 나라 사람으로서 핀란드에 교수라고 있는 교수가 와서 핀란드를 발표를 했어요. 한국은 일부 사람들이 핀란드를 악용하고 있다. 지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핀란드인 것처럼 얘기해가지고 자꾸 핀란드가 이런다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핀란드 애들은 5개 국어가 기본입니다. 5개 국어 하려면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상상이 되시죠? 자기 아들은 4개 국어를 한대요. 아니 그러면 고트들 할 때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지금 따라간대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는 아침에 7시에 집에 나가면 밤에 11시간 넘어야 들어온대요. 애들 죽으라고 공부하지 우리나라 사람들 생각하는 것처럼 그러지 않는다. 자기는 노는 대한민국을 보면서 미래가 걱정되고 있습니다. 핀란드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많은 착각과 오해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교수에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한국신문에 연재를 해서 내가 알고 있는 한국교육신문사 사장한테 얘기했더니 바로 연재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가 던지고 있는 것은 결론만 얘기하면 반대 질문을 계속 던집니다. 실력주의 사회 좋은 사회라 하는데 아니다. 모든 문제의 비례는 거기로부터 온다. 학벌을 타파하면 실력주의 사회가 온다는데 아니다. 실력주의를 타도해야 학벌이 타파된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지금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개인 문제를 해결하면 뭐 경쟁하는 사회 뭐 이렇게 하는데 학교에서 경쟁 안 시키면 애들이 경쟁 안 하게 될 거냐. 우리가 언제 애들한테 네 친구를 짓밟고 일어서라고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친구들에게 서로 도우면서 협력하라고 가르쳤어요. 사회가 무한경쟁의 사회인데 자꾸 학교 책임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으면 아이들은 경쟁력이 없는 애가 되어요. 지가 경쟁력을 갖추지 않으면 졸업함과 동시에 이 아이는 귀찮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나의 꿈과 길을 찾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 그런데 여기서 진로지도에서 그 얘기합니다. 꿈과 길을 찾도록 도와주는 교육은 자칫 잘못하면 기생충을 만듭니다. 일본이 지금 그래요.
70년대 유토리 교육에 의해서 아이들에게 꿈과 길을 찾도록 하고 학습량 줄여주고 놀도록 했더니 걔네들이 지금 40대가 됐는데 기생충이었어요. 지가 하고 싶은 거 신나게 하고 살았어요. 40대 됐는데 아무도 불러주지 않아요. 연금 타먹는 부모 밑으로 기어들어와서 부모 연금을 빨아먹고 산다 해서 기생충 세대로요. 그래서 부모가 돌아가시고 신고 안 하고 계속 그 기생충이 거기에 달라붙어 있다가 사회에서 적발되면서 지금 일본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우리 집에도 지금 현재 여러분들 집에도 기생충이 왜냐면 우리가 기생충을 만들었어요. 얘는. 그래서 꿈과 길을 찾아서 성공할 수 있는 애들은요 상위 10%입니다. 내가 잘하는 걸 가지고 사회적 직업이 될 수 있는 것은 상위 10%니까요. 아이돌 그룹들 있잖아요. 뭐 연예인 1%가 전체 소득의 절반을 벌고요. 상위 10%가 80% 이상을 벌어요. 연예인이 되면 90%는 생고자입니다. 다른 모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수 되려고 죽으라고 하면 10명 중에 1명 교수 되고 나머지는 등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진로교육도 일반 아이들을 위한 진로교육을 지금 해야 됩니다. 고맙습니다.